안녕하세요. 금융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여의도 사냥꾼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6년도부터 홍콩 ELS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차례로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면 꿀팁 1부분에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 수준이 현재 가격 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판매 직원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 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판매 직원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판매 직원이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안전하다고 소개하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2016년 11월 23일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작성한 파생결합 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박스 부분을 보시면 판매회사 직원의 상품 이해도가 부족하여 투자자에게 수익률 등 일부 사항만 강조함으로써 불안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지속 제기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 박스 부분을 보시면 투자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투자자 서명을 통해 확인 중이나 서명만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내실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이라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즉, 위험한 상품인 ELS 상품을 수익률 등 일부 사항만 강조함으로써 판매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에서는 2016년 11월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책이 준비되어야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뒤에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뒤에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가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노후자금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특히 고령 투자자는 은행 신탁이 증권사보다 6배 많은 점,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고위험 상품인 ELS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고령 투자자들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ELS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가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2018년 12월 당시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ELS는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 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고령층을 상대로 ELS 상품을 안전하다고까지 속이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이 투자 시 충분히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투자하면 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신들이 도입했던 투자자 숙려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 숙려제도란 상품 가입 이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투자자가 재차 가입 의사를 밝혀야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노인들한테 숙려 기간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주면 그 사이에 이분들이 어디 가서 ELS 상품의 위험성을 깨닫고 청약 의사를 철회할 수가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보다는 상품 가입 과정 전체를 녹음하도록 해서 부당한 권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다거나 투자 취약계층의 가입 비율을 은행별로 제한해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러 노령층을 공략하는 일을 자제시킨다거나 아니면 가입 시 최소 2명 이상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게 해서 내 인센티브로 인해서 고객한테 잘못된 권유를 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부터 ELS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상을 그대로 방치했고요. 그래서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홍콩 ELS 사태는 예견된 그리고 예정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에 자신들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